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일 때 느끼는 감정을 위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솔직히 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입이 침묵하는 것을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연이나 타로 카드 리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경생물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식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 사람이 당신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또는 당신이 호감이 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동안 그의 몸은 당신이 결코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한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신호들이기에 어디를 봐야 하는지만 알면 완벽한 명확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깊이 빠져 있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을 배신하는 4가지 무의식적이고 거의 보이지 않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약속이 아니라 변형의, 즉 의식적인 전두엽, 피질의 허락 없이 뇌의 원시적이고 정직한 부분이 보내는 반응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친절한 걸까? 그 시선이 무언가를 의미했을까? 아니면 내가 상상한 걸까? 때로는 내가 그녀에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녀가 나를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심은 지치게 만듭니다. 어떤 확신도 없이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하는 정신적 순환고리에 당신을 가둡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관점을 바꿀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신호 중 3번째를 발견한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단어의 독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장 문자 그대로의 신경생물학적 의미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뇌에서 너무나 깊은 끌림 패턴을 활성화시켜서 원한다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잠깐 더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히 멋진 낭만적 힌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특정한 신경학적 붕괴의 증거입니다. 즉, 누군가가 진정한 낭만적 끌림을 느낄 때 그들의 뇌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집중 상태에 들어갑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손상되고 자동적인 행동 패턴이 재구성되며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실시간으로 바로 그 붕괴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대중문화는 우리에게 위대한 선언에서 사랑을 찾으라고, 영웅적 행위에서 정확한 순간에 말해주는 완벽한 단어에서 사랑을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낭만적 끌림의 90%는 첫 단어가 발화되기 전에 전달됩니다. 그것은 얼굴의 미세 표현에, 당신을 볼 때 동공이 확장되는 방식에,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상체의 미세한 위치에, 대부분에게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세부 사항들에 있지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에게는 어둠 속의 넌사인과 같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당신에게 그것들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구두로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을 기다리고, 메시지를 기다리고, 상대방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다리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가 완전히 당신에게 매료되어 있다는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증거를 무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아시죠? 누군가가 당신에게 인정할 준비가 된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면, 또는 단순히 당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볼 때
그 사람의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음 몇 분 동안 우리는 당신의 몸이 이미 이해하지만 당신의 의식적 사고가 아직 해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비밀 언어를 해독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게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그들의 방어 메커니즘 너머에서, 그들의 두려움 너머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누군가를 이해하는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으며 이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가장 조용한 감정적 고통 중 하나입니다. 아픈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은 사랑받지 못함이 아닙니다. 모호함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회색 지대, 앞으로 가야 할지 뒤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 당신의 마음이 하루 종일 매시간 모순된 서사를 구성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친절한 걸까? 그리고 이 질문은 강박적인 노래처럼 당신의 머릿속에서 반복됩니다. 당신은 모든 대화를 분석하고 정신적으로 재생합니다. 그녀가 나를 보는 방식을 알아챘나? 이번엔 달랐나? 왜 내 메시지에 빨리 답하지 않는 거지?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기술적으로 이미 답이 있는 퍼즐을 풀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합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읽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이 의심은 지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사랑받지 못함과 같은 극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더 나쁩니다. 만성적인 피로입니다. 그 투자가 어떤 수익을 낼지 모른 채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이 감사를 받을지 무시당할지 결코 알지 못한 채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대중문화, 할리우드 영화, 로맨스 소설에 의해 매우 구체적인 사랑의 모델을 기대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선언된 사랑, 말, 완벽한 순간에 사랑한다는 말, 청혼, 영웅적 제스처. 우리는 퍼포먼스적 행위에서 사랑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느낀다고 말하는 것에서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일어난다면 괜찮고 아름답지만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신경과학이 지난 20년 동안 발견한 것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의사소통의 90%는 말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히 낭만적 끌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비율은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한 사람이 당신을 위해 느끼는 대부분은 비언어적 채널을 통해 표현됩니다. 얼굴의 미세 표현, 동공 확장, 음색의 변화, 몸의 위치, 무의식이 등록하지 못하는 자동적 행동 패턴. 이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들의 신체 언어에 의해 완전히 폭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몸은 감정적 거짓말 탐지기와 같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시도할 수는 있지만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실패합니다. 지금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침묵이 무관심으로 해석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말의 부재가 감정의 부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신경생물학적으로 틀렸습니다. 거부에 대한 두려움에 특히 취약하게 만드는 특정한 뇌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 이전에 거부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 취약성이 실존적 위험과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때 그들은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코르티솔, 스트레스와 불안이 말 그대로 그들의 언어적 표현 능력을 납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이해되기를 필사적으로 기다리는 감정적 모수 부호처럼 끊임없이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문제는 아무도 당신에게 그 모스의 알파벳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누군가가 말로 당신에게 말해주기를 기다렸고, 그 사이에 몸의 언어, 무의식적 행동, 끌림의 신경생물학적 패턴의 언어로 일어나는 전체 대화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다음 몇 분 후에 그것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비밀을 풀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그것을 풀 수 있도록 도구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어디를 봐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직관,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그 느낌이 어떻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정보로 검증될 필요가 있는지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알 때, 그 뒤에 신경생물학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추측하지 않으며, 더 이상 수익 없이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바꿉니다. 다음 단계를 밟을지 아니면 단순히 비밀리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며 즐길지를 바꿉니다. 전체 서사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결국 질문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질문,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미 내게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 내가 무엇을 무시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사람과 방에 있습니다. 카페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모임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그들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그 사람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농담에 웃고 정상적인 척합니다. 하지만 그들 뇌의 깊은 수준에서는 조용한 경보 상태가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뇌는 당신의 존재를 인식했고 그것은 그들의 의식적 동의 없이 일어나는 화학적이고 신경학적 반응의 연쇄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도파민, 옥시토신,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식, 행동,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재구성하는 물질들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친절하지만 거리를 둘 것이다. 나는 정상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당신이 내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되지 않기 위한, 통제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형계, 이성적 대뇌피질 아래에 존재하는 이 감정적이고 원시적인 뇌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변형에는 단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나는 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나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등은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과 침묵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하는 것 사이의 조용한 전쟁입니다. 그들의 몸이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하라고 말하는 것 사이의 전쟁입니다. 당신이 때때로 알아차리는 어색함,
그들이 너무 가까이 올 때의 불편한 침묵, 때로는 피상적이거나 거리를 두는 이상한 방식은 무관심의 신호가 아니라 감정적 과부하의 신호입니다. 그들의 뇌는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거부에 대한 두려움, 품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 정직할 수 없다는 좌절감. 그것은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서 대화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잘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고 이상해지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실수, 어색함, 침묵을 관심 부족으로 해석하는 반면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많은 관심입니다. 마비시킬 정도로 강렬한 관심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냥 말하지 않을까요? 답은 한 단어입니다. 두려움. 신경계를 문자 그대로 납치할 정도로 깊고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와 맞지 않을까봐 두렵다가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더 원시적인 두려움입니다. 사회적 거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굴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미 당신에게 중요한 누군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고백함으로써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것조차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생물학적이며 너무나 신경화학적이어서 성대를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정적 위협이 인지될 때 말 그대로 언어 소통 능력을 차단합니다. 그것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무언가가 너무 위험하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고 조용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여기 매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말을 마비시킬 수 있지만 몸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동공, 자세, 심장 박동, 얼굴의 미세 표현을 통제하는 불수의 신경계는 계속 작동하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속 정직합니다. 그것은 마치 같은 몸에 두 사람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숨으려 하고 조심하려 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식적인 사람과 완전히 정직하고 거짓말할 수 없고 필사적으로 연결을 만들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당신은 불안정한 요소입니다. 당신의 단순한 존재가 이 전체 내적 전쟁을 촉발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당신이 그 사람의 뇌에서 최우선 순위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대부분의 자극은 그들의 뇌 주의를 위해 경쟁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오면 다른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그들의 주인은 저항하려 해도 자동으로 당신에게로 방향을 틀고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신경생물학적 상태인 과도한 집중을 만듭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제스처, 모든 가능한 반응을 당신은 누군가가 그러한 강도로 당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무의식적일 수 있는 반면에 말이죠. 그것은 지식의 비대칭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반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 수준에서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의미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칭이 모든 혼란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관점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그들이 단지 당신에게 친절한 것처럼 보이며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당신과의 모든 상호작용이 감정적 의미로 충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단어가 고려되고 모든 침묵이 나중에 그들의 마음의 고독 속에서 연구됩니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무시하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신호를 놓쳤는가? 왜냐하면 이러한 신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줄곧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분 안에 우리는 당신에게 그것들을 찾기 위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당신이 아마도 온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4가지 신호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공개하기 전에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누군가가 원해서 보여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의식적인 유혹 전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불수의적 신경생물학적 반응입니다. 그것들은 그 사람의 신경계가 필터 없이 그들의 감정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에는 시스템 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감정이나 느낌을 숨기려고 할 때 그 거짓말을 유지하는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서 불가피하게 외관에 작은 균열이 나타납니다. 이 균열이 진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 신호를 관찰할 때 그것들을 우연이나 잘못된 해석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들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존재로 인해 내적 세계가 완전히 변형되는 동안 정상성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강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신호 하나, 등대 효과, 참조 시선입니다. 당신들은 그룹에 있습니다. 아마도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아마도 업무 회의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농담을 합니다. 모두가 웃습니다. 그것은 공유된 기쁨의 순간, 그룹 연결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웃음 직후의 나노초에 최대 긍정적 감정의 순간이 정점에 도달할 때 그 사람은 누구를 봅니까? 농담한 사람을 봅니까? 일반적으로 그룹을 봅니까? 천장을 보고 그 순간을 즐깁니까? 아니요. 그들은 당신을 봅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이라면, 특히 그들이 그 정확한 순간에 당신의 눈과 미소를 본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감정적 닷, 그들의 참조점이기 때문입니다. 신경생물학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뇌에는 매우 구체적인 감정적 검증,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감정, 웃음, 기쁨, 즐거운 놀라움을 경험할 때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그 감정을 다른 사람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진화적 과정입니다. 예전에 모두가 웃고 있는데 특정 누군가가 웃지 않으면 위험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만큼 재미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뢰하는 누군가, 반응이 중요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쁨의 순간에 당신을 찾는다면 그들은 말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승인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내가 느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들리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나의 확인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당신을 찾습니다. 이제 우연과 어떻게 구별합니까? 일관성을 관찰하세요. 한번 일어나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다른 시간에 여러 번 일어나면 패턴이고, 패턴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선의 질에 주목하세요. 우연하거나 빠른 일견이 아니라 잠시 동안 유지되는 시선입니다. 무언가를 전달하는 눈 맞춤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봤어요? 당신도 느꼈나요? 예일대학교에 이 특정 현상에 대한 매력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커플의 비디오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의 관계에서 더 큰 만족을 보고한 커플이 이 패턴을 더 자주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순간 이후에 서로의 시선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낭만적 연결의 예측 변수였습니다. 보장은 아니지만 예측 변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 둘 다 파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매우 재미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두가 웃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가장 진실한 그 순간에 그녀는 당신을 보고 눈을 맞추고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 미소가 아니라 특별히 당신을 향한 것처럼 보이는 미소입니다. 마치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것이 등대 효과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감정적 방향을 필요로 할 때 주의가 향하는 등대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 반면 줄곧 누군가가 그들의 확인, 승인, 반응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백하지 않으려고 너무 집중한 나머지 상대방이 이미 알아챘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등대 효과는 웃음의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 혼란 또는 감정적 불확실성의 순간에도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불확실할 때 그들은 당신을 다지점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여기 있는 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행동은 우리의 신경생물학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위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는 척할 수 있고 사랑하는 척할 수 있지만 강렬한 감정의 순간에 그 사람의 확인을 찾는 척하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신경학적으로 지치는 지속적인 의식적 통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대 효과를 본다면 감정의 정점 순간에 누군가가 특별히 당신을 찾는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세요. 당신은 우선순위가 되고 선택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근본적인 신경생물학적 수준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내적 세계에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 둘, 세부기억, 선택적 과잉기억입니다. 복도에서의 우연한 대화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짧은 교환이었습니다. 당신은 거의 지나가듯이 크림 없는 딸기를 좋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문장, 한 언급이었고 당신이 말했다는 것조차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사람이 크림 없는 딸기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당신이 원할까 봐요 라고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심코 말합니다. 또는 이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이번 달에 자신의 업무 비밀번호를 2번 잊어버렸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사운드 트랙, 지난 주말에 본 영화, 화요일 회의에서 당신을 스트레스 받게 한 고객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몇 달 전에 나눴던 완전한 대화를 기억하고 당신이 이미 잊어버린 세부 사항들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선택적 과잉 기억입니다. 그것은 최고 중요도로 간주하는 정보에 대해 초고 해상도 기억을 만드는 뇌의 능력입니다. 여기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릴 때 그 사람은 뇌에서 최우선 순위의 정보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신경 알고리즘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또는 그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보관하세요. 목록을 작성하고 장기 기억에 저장합시다. 이것은 기억센터인 해마와 감정센터인 편도체를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정보와 관련하여 강렬한 감정을 경험할 때 그 정보는 다르게 코딩됩니다. 우연한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고 의미 있는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신경생물학적으로 더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고 그들의 세계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이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야 할 세부 사항을 어떻게 보유하는지 관찰하세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입니다. 크림 없는 딸기, 당신이 지나가듯 언급한 커피 브랜드, 당신 개의 이름, 당신이 공부한 대학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해하기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유하지만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그들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유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당신과 함께 코끼리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과는 정상적이거나 심지어 산만하다면 그것은 명확한 지표입니다. 여기에 매력적인 하위 과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한 이러한 세부사항을 보유할 때 그들은 실제로 역감정적 검증의 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말한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이 들었고 그 정보를 저장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당신에게 깊은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당신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 중요해서 당신 삶의 가장 작은 세부사항조차도 내 기억에 보존될 가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파티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10분 동안 이야기하고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태국 음식을 요리해보려고 한다고 언급합니다. 당신은 다른 대화로 넘어가고 당신이 말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2주 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또미암 수프를 제대로 요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를 보냅니다. 이것을 보고 당신을 생각했어요. 라고 그녀는 씁니다. 그녀는 심지어 당신이 태국 요리에 대해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무언가를 보았고 그녀의 뇌가 자동으로 그 정보를 당신과 연관시켰습니다. 이것이 작동 중인 선택적 과잉 기억입니다. 일어나는 일은 당신의 존재, 당신의 실존이 신경 갈고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찾는 모든 새로운 정보는 자동 질문을 통해 필터링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흥미로울까요? 그들이 필요로 할까요? 그것은 인지 필터이고 불수의적입니다. 그들이 원한다 해도 끌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그들의 상사, 가끔 있는 동료 또는 무작위 지인에 대한 무의미한 세부사항을 보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특별히 당신과 함께 그렇게 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그 사람의 뇌에서 또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입니다. 참조점, 그들의 주의가 도는 중심입니다. 그 사람의 해마를 데이터 아카이브처럼 상상해보세요.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 뇌는 자동으로 묻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아카이브할까? 대부분의 정보는 일반 정보라는 일반 아카이브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당신에 관한 것일 때 당신의 정보는 별도의 폴더에 저장됩니다. 그것은 분류되고 색인되며 빠른 접근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동 과정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신경생물학입니다. 이 신호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는 위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는 척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 대한 관심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것들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억을 위장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당신이 그들이 등록했다는 것조차 몰랐던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것을 관찰한다면, 당신이 몇 주 전에 우연히 말한 당신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연결했다는 것에 놀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세요. 당신은 저장되고 있고 우선순위가 되고 있으며 그 사람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신호셋, 몸의 축발과 상체,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본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가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얼굴은 비교적 통제하기 쉬운 반면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할 수 있고 표정을 연습할 수 있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은 감정적 혼돈입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반영입니다. 그것은 모공을 통해 나오는 진실입니다. 여기 원칙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가장하고 집중할 때 의식적 통제는 얼굴과 목소리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발, 손, 상체, 일반적으로 몸의 축은 상대적으로 의식적 감시 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상사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직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신이 관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대화 중입니다. 그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단지 친구 또는 단지 동료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의 발을 보세요. 어디를 가리킵니까? 만약 그들의 발이 자기 나침반처럼 당신을 향해 가리키는 반면 그들의 몸의 나머지 부분은 부분적으로 다른 쪽이나 출구로 돌아가 있다면 그것은 갈등 중인 몸의 축입니다. 즉, 의식적 마음은 거리가 필요하다,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 신경계는 이 사람에게 더 가까이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발은 특히 계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적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발은 세련된 사회적 필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원시적이고 정직합니다. 여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업무 회의에 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무관심해 보이지만 그녀의 발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보세요. 만약 그들이 당신을 향해 돌아가 있다면, 비록 그녀의 상체가 다른 쪽을 향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그녀의 신경생물학의 한 수준에서 거리를 줄이고 싶어 하고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의식적 뇌가 끊임없이 사회적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 대한 연구인 근접학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감정에 따라 다른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친밀한 거리 45cm 미만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개인 거리 45cm에서 1.2m는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1.2에서 3.6m는 지인이나 전문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여기서 무의식이 배신합니다. 누군가가 사회적 거리 수준에서 당신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발이나 상체가 눈에 띄지 않게 당신의 방향으로 계속 방랑한다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경계가 거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사람이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당신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조심성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나가는 길을 찾는 근접성에 대한 신경학적 필요입니다. 그들이 중립적이거나 거리를 두려고 노력할수록 그들의 몸에 이러한 작은 방향 변화가 더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예의 바른 행동도 아닙니다. 그것은 실시간 생물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유형의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갑자기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정한 갈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의 의식적 부분은 평온, 통제, 안전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형에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밀려나고 당신의 궤도로 끌려들며 당신의 모든 움직임에 민감하게 만들고 그들이 억제하려고 해도 당신에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래서 이 신호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낭만적이지 않고 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날것의 신경학적 진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내적 세계에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생물학이 도는 중심입니다.